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입니다. 그래서 1월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1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해 부분을 좀 총정리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각각 영역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한번 쭉 한눈에 정리하는,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엑기스를 딱딱 뽑아서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초반에 배우고 초반에 공부했던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 부분은 딱딱딱 이게 중요했고 이 부분은 이거, 3부분은 이거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셔야지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1부분 빈칸 넣기죠.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독해 1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5급에서 조금 어려운 영역에 속해요. 근데 지문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빈칸을 의도적으로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나 아니면 해석 위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빈칸에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는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저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고급 중국어 이제 공부하고 통번역 준비하고 할 때 신문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펜을 들고 수로 목적어를 다 표시해서 모든 글에 그거를 노트에 다 정리해서 그걸 다 외웠었어요. 왜냐하면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만 외워도 문장을 읽고 그리고 문장을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중국어 어순 구조 자체가 수로랑 목적어의 호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요. 그래서 보시면 목적어를 보고 수로를 고르거나 수로를 보고 목적어를 고르면 돼요.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 这样지可以 해놓고 可以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목적어가 建筑材料예요. 건축 자재는 아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건축 자재를 어떻게 극복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절약하다예요. 쩌양을 보고 맞추거나 뒤에 있는 요 거조에 이걸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建筑材料라는 목적어를 보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사의 호응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부사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숙련시켜서 문장 많이 읽고 맥락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포인트, 주요 포인트,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짚는 거거든요. 부사의 호응 관계라는 건 부사는 동사의 시간이나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간을 묻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미 하면 끝난 거예요. 앞으로 뭐뭐 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중국어는 영어처럼 시제, 미래, 현재, 과거, 현재 완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게 소이지 같은 경우는 즉각, 곧 임박해서 뭐가 일어날 거야. 즉각적으로 이게 일어나. 이렇게 가는 건데 정징은 이미 일찍이, 그래서 마일러 과거의 완료 표현과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 내에서 호응을 찾아야 돼요. 빈칸 앞뒤나 뒤에 짝꿍이 있으니까 내가 이미 이때까지 공부해 오신 분들도 수로 목적어, 부사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얘 때문에 얘구나, 이게 둘이가 짝꿍이야 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 내용이 지문 내용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보기를 먼저 쓰고 지문을 실었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문 먼저 나오고 보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기 먼저 읽으시라고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보기를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 내용 요 4가지만 나오나 안 나오나만 확인을 해야 나머지 내용은 다 빼놓고 그냥 이것만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짜오윈런이라는 사람이 타즈를 발명했다. 짜오윈런이라는 사람이 남녀평등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A랑 B는 이제 짜오윈런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C는요, 용타. 이게 여성을 대명사하는 게 리우반농에서 시작을 했다. 지앙타, 쇼로, 이게 사전에 들어간 것은 얘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C랑 D는 리우반농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보시면 리우반농으로 시작을 하죠.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 어쩌고저쩌고 1920년에 얘를 썼고 빨리빨리 가죠. 호징 짜오윈런이라는 사람이 곡을 만든 거지 이 노래를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유명해졌는데 이 노래에 첫 번째로 타라는 글자가 여성을 지칭을 해요.
누가 쓴 거? 류반농이 쓴 거.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로 사용했다라는 게 바로 이 시위, 어디에서 시작했다랑 유사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서 가야겠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유사 표현은 하나의 문제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보기 먼저 읽고 지문 툭툭 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3으로 넘어갈 거예요. 독해 3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긴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4문제가 딸려 있죠. 그럼 그 4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보기를 고르면 돼요. 맞는 걸. 근데 보시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왜? 이거를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해석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그 문제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보기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읽고 지문에서 찾고 보기랑 비교.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为什么说那个实验几乎是不可能完成的? 요 부분을 찾는 거지. 그래서 쭉 가시면 쭉 가다가 진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这几乎是不可能完成的任务 라고 나와요. 그럼 그때 보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맞아, 다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앞뒤에서 문제가 풀릴 거니까. A를 보니까 实验条件, 실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당이 루안하고 예커는 잉한지, 해석이 안 돼도 이런 거, 그리고 学生잘用的方法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렁예즈를 던질 때에 이거를 조준을 했는지.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도 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想用 니오나이 당 츠포 예즈 걸 했는데, 보니까 요 앞에 시작하는 문장부터요. 용 니오나이 탕에 이거를 했는데, 보니까 니오나이 탕은요 비자오 로안하고요, 예즈 컬은 비자오 잉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고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A, B, C가.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먼저 읽고 지문에서 질문의 키워드를 찾으면 그때 보기를 읽고 그 앞뒤에서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풀이 순서인 거예요. 지문 다 읽을 생각, 어차피 다 해석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읽고 문제 키워드 찾고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독해 이 부분이랑 똑같죠. 왜냐면 지문이 너무 많으면 시간 단축하는 것은 보기를 먼저 읽고 그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독해 1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빈칸 넣기는 호응 관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독해 2부분은 보기 먼저 읽고 찾아 나가야 된다. 독해 3부분은 질문, 지문, 보기 순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의 이제 시험 얼마 안 남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시험 준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전략에 맞춰서 공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의 5급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